박나래의 수학 타임입니다. 기본 편이에요. 제가 아주 쉬운 걸 골랐기 때문이죠. 1차인데요. 3차인데요. 1번 문제입니다. 아주 쉽죠? 두 장식 A는 2x제곱 플러스 3xy가 있고 B는 x제곱 마이너스 2xy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해보래요. 솔직히 너무 쉽습니다. 2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y 해주면 이렇게 해줘서 2 더하기 1은 3이니까 3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1 해주고 그대로 내려와주면 3x제곱 더하기 1xy.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네요. 답은 3번.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이거이므로 이거의 값은 두 개의 값을 곱해주면 5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제3차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1이라는 fx 함수와 gx 함수가 있을 때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면 사를 gx에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gx 안에 있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을 3x 플러스 1에 대입을 한다면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변은 g,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변을 풀어보자면 2를 3x 플러스 1에 대입하여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변은 7이라고 써주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이 g4의 값을 구하게 됐습니다. 4번 풀어보도록 (3차시 5번의) 답을 구하려면 기억, 니은의 답부터 구해야 되는데 기억은 절대값 x-1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보다 크다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x는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따라서 답은 이런 답이 나오므로 정수 x의 개수는 5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분의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제곱의 값은 이 문제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에 부호를 붙인 2이고 알파 베타는 4가 나옵니다. 이때 알파분의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제곱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와 알파 베타는 4를 이용을 하려면 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한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이 식에 이것들을 대입을 하면 4분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4분의 8 마이너스 24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 2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 gx에 대하여 x-1 fx는 x-2 gx가 항상 성립한다. f1이 마이너스 2일 때 g2의 값은 먼저 이 앞서 적은 식에 두 가지를 넣을 건데 첫 번째로는 x자리에 1을 넣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를 넣으면 2 되고 x자리에다가 1을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므로 g에다 1을 넣은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fx는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g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하였고 두 2차식이라고 하였으므로 fx는 x-2 다음에 x-a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gx는 x-1 그리고 x-b를 갖게 됩니다. 이제 fx와 gx를 세웠으니 이 처음 식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1 fx 자리에 아까 이거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gx 자리에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보시듯이 1, 2, 1, 2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으로 보아 x-a와 x-b가 같고 a와 b가 같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fx는 아까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진행되며 gx는 아까 기존 자리에 b가 있었던 자리에 a와 똑같으므로 a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궁금한 것은 g2의 값인데요. 여기서 먼저 a의 값을 구해야 gx의 값을 알 수 있고 gx의 자리에 여기 x자리에 2를 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므로 먼저 a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안 쓴 조건 중에 f의 x자리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어두면 이렇게 되고 즉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 이 gx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을 구해보면 x 자리에다가 2를 넣고 여기에도 2를 넣게 되므로 1과 3을 곱한 3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제3차 1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점 A, B, C 그리고 Y는 X가 그려져 있는데 이 문제는 AP 플러스 PB 플러스 BQ 플러스 QC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AP 플러스 PB 플러스 BQ 플러스 QC의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칭 이동을 이용해 최소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PQ처럼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P 하나, Q 하나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두색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길이는 AP 플러스 이 PB의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얘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려면 A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합니다.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려면 X자리와 Y자리의 자리가 바꿔야겠죠? 그래서 바뀌면 1,0이 되고 이렇게 똑같이 길이는 똑같고 A'이라고 놓고 1,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가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해서 A'이 됐다는 것은 이 길이가 똑같은 것이니까 AP 플러스 PB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바로 A' 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이 P는 A'과 B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잇고 이 직선 위에 P가 있어야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A'과 B를 잇는 직선을 구해보겠습니다. A'은 1,0이고 B는 0,2죠. 그러면 Y-0은 1-0, 0-2, X-1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것은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P는 이 직선과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겠죠. 그러면 얘와 Y는 X의 교점이 바로 P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교점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똑같이 대입하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X는 3분의 2가 되고 어차피 Y는 X 위의 점이니까 X자리나 Y자리나 수는 꼭 똑같겠죠. 그래서 답은 P는 3분의 2, 3분의 2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붉게 칠해진 길이의 최소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게 칠해진 것은 똑같이 BQ 플러스 CQ의 길이랑 똑같죠. 얘도 똑같이 B를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해야겠죠. 그러면 B를 Y는 X에 대칭하려면 X자리와 Y자리의 숫자가 바뀌어서 2,0이 되고 똑같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겠죠.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그러면 B' 2,0이 되겠고 그럼 바로 이 Q는 B'과 C를 잇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이 BQ 플러스 CQ의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어야겠죠. 그럼 이번에도 얘는 B'Q 플러스 CQ의 길이랑 똑같다고 하고 B'은 2,0 그리고 C는 0,4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0 그리고 2 빼기 0, 0 빼기 4 X-2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 Q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Y는 X를
만나는 교점이 되어야겠죠. 두 개의 교점이 바로 Q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또 여기다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3x는 4, x는 3분의 4. 이 Q도 마찬가지로 y는 x 위에 있는 점이므로 x 자리에 있는 수와 y 자리에 있는 수와 똑같겠죠. 그래서 Q는 3분의 4, 3분의 4가 됩니다. 이제 P점과 Q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했으니까 선분 PQ의 길이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PQ는 루트 3분의 2 빼기 3분의 4의 제곱 똑같이 3분의 2 빼기 3분의 4의 제곱 계산해보면 9분의 4 플러스 9분의 4가 되고 그리고 얘를 하면 루트 9분의 8 루트를 베끼면 3분의 2 루트 2가 나옵니다. 문제를 정리해보자면 AP 플러스 PB 플러스 BQ 플러스 QC의 길이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이하였고 이 A를 Y는 X에 대칭하여 A'을 구했고 P는 A'B를 잇는 이 직선과 Y는 X의 교점이었고 똑같은 방식으로 BQ 플러스 QC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였고 B'C를 잇는 이 직선과 Y는 X와 만나는 교점이 바로 Q였고 그래서 나온 게 P는 3분의 2, Q는 3분의 4, 3분의 4가 나왔고 PQ의 길이를 구하여 따라서 답은 3분의 2 루트 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3차식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에 한 혹은을 오메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일단 보기를 보기 전에 x세제곱은 1이고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 대입한 오메가 세제곱은 1임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1을 이항을 한 후 인수분해를 해보면 x-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식에서 허근 오메가를 가지기 때문에 이 오메가를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 역시 이 식의 또 다른 한 허근이겠죠.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이 2차식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2차식이기 때문에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그냥 a분의 c이기 때문에 1임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인가 이것은 아까 우리가 구하는데 딱 참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참 그리고 니은 오메가분의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의 제곱의 값과 같은지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오메가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분의 1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죠.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1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은 아까 이 식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만 남겨두고 오메가 제곱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메가 바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제곱으로 통분을 하고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되고 오메가 바 플러스 1 역시 이 식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바 플러스 1만 남겨두고 오메가 바의 제곱을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얘와 얘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니은도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귿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50개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좌변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아까 이 식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바로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의 n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 볼 텐데, 아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인 걸 아까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 되겠죠. 하지만 얘와 얘 같다는 걸 구해야 하니까 이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로 바꿔주려면 아까 얘네 둘의 곱이 1이니까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의 n제곱과 같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우리가 바꿔주고 싶은 형태는 오메가의 제곱인데 얘를 다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이 비슷해졌는데 얘와 얘가 같을 때를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시 잘 써볼게요. 얘랑 같아야 하는데 지금 얘랑 형태가 같은데 어떤 수를 곱했더니 그냥 그 자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수가 있으면 항상 1을 곱해야 그냥 그 자신이 그대로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형태가 항상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는 마이너스 음수이기 때문에 n이 짝수여야 1이 나오겠죠. n이 2나 4나 6 등 이렇게 짝수가 나와야 제곱이 돼서 1이 나오는데, 만약에 뭐 3이나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일단 n이 짝수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기수이니까 100 이하 중에서 n이 짝수일 때 개수를 구해야 하니까 따라서 5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임을 할 수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셋 다 참이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직선 y는 3x-5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y는 3x-10과 일치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을 더 볼 건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식이라고 뒀을 때 이러한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에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일단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y-n으로 둡니다. 그리고 x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 식의 기본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모른다면 문제를 풀기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식의 기반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y는 3x-5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처럼 일단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n을 해줬던 것처럼 y-2a y-2a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죠? 그럼 앞에 3, 개수는 똑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묶어주세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a를 빼줍니다. 그쵸?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형태를. 그리고 원래 기본식이 y는 3x-5였으니까 뒤에 똑같이 마이너스 5를 붙여줘야 돼요. 네. 직선 y는 3x-5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식이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태에서 이 평행이동한 직선이 y는 3x-10과 일치한다. 그럼 이 식이 지금 y는 3x-10과 일치한다는 말과 같겠죠? 그럼 일단 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a는 3x-3a-5. 그럼 얘를 이제 y는 무슨 식으로 변형을 해보려면 마이너스 2a를 뒤로 이항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이 지금 y는 3x-10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얘를 해보면 y는 3x-a-5는 y는 3x-10.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데 3x 이게 지금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이 뒤에 남아있는 이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0과 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 a는 5. 그래서 답은 자, 1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이 함수 f의 그림이 다음과 같고 또 다른 함수인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에서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일단 g 함수를 그림으로 위에처럼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가는 게 g 함수인 거고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먼저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에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g 함수에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말과 같죠?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또 여기 합성함수 이걸 보면 f에 2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을 다시 g에다 넣으면 2가 나온다는 말이니까 먼저 f함수에 2를 넣었을 때 값이 1이고 그 1을 g에다 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남은 값이 4만 남았는데 아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4는 당연히 남은 여기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g 역함수 4는 g에다가 무슨 값을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요 k 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4가 나오는 값은 4죠. 그러니까 K는 4니까 이 값은 4고 그 다음에 G에다 2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3인데 그 3을 F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3이 나오죠. 그럼 여기 값은 3이니까 4 더하기 3 해서 7이 답이 됩니다.